그 주제만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예요. 다음 주로. 네, 다음 주로 그 주제만 넘기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짱을 들고 오시면 되고요. 얘네가 지금 이제 집합까지로 지금 이제 시험 범위가 공표가 났기 때문에 다 새학교 모두 다 똑같이 집합까지로 공표가 났죠? 그치? 지원아? 너도 공표 났지? 집합으로? 아 뭐야? 화요일에 공표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안 그랬나? 나 혼자 착각했나? 일단 뭐 나오는 추세를 보니까 다 집합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다 전반적으로 중간이 딱 거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넣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집합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일단 집합까지만 짝을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대비 과정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과정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3회독을 시작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3회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아마 내가 전반적으로 그냥 기출들만 싹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학평 기출들이 학교 내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그 진도를 쫙쫙 뺀 다음에 먼저 그 짱 중요한으로 먼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기출을 계속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기출은 내가 프린트로 드릴 건데 그걸 미리미리 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기출은.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은 그렇게 해서 니네가 고난도 문제들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 가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잡아놔야 니네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작살이 안 납니다. 알겠죠?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작살 안 나게 하는 커리큘럼이니까 제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개념 다시 한 번 더 쌓고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쌓으면서 출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건 여기 서로소가 뭐였을까? 거기서부터 봐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서로소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그러죠? 겹치는 것. 다시 교집합이 없는 거야? 합집합이 없는 거야? 서로소는? 그치 교집합이 없는 것을 서로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없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때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범위를 주니까 수직선으로 다 표현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수직선을 이렇게 쫙 다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직선을 그리면 그나마 완벽한 걸 먼저 그려야 돼? 아니면 완벽하지 않은 거를 먼저 그려야 돼? 완벽한 걸 먼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먼저 그려서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A 범위부터 채우면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때 여기 있는 A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건데 나는 B 범위를 채울 거야. 근데 여기는 B 범위가 지금 현재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몰 a보다 x는 커야 되는 거 아니면 작아야 되는 것?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 범위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얘는 왼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갑니까? 얘네들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애들인 거지? 작다니까. 그럼 여기 있는 왼쪽으로 가는 애들의 기준 잡았을 때 우린 얘가 서로소가 됐으면 좋겠디야. 그럼 서로소가 됐다라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쪽으로 찍히는 거랑 여기서 찍히는 거랑 여기서 찍히는 걸 비교했을 때 그럼 나는 여기는 1번과 여기는 2번과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중에서 우리가 골라봐. 그럼 얘네들이 서로소가 되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몇 번에서 찍혀야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어요? 1, 2, 3번 중에서 몇 번에서 찍혀야 돼? 그러면 1번 쪽에서 찍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얘가 안 겹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론. 그래서 우리는 나왔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쪽이랑 딱 겹쳐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여기랑 딱 만나도? 왜? 얘는 어차피 안 가져요. 얘가 가져요. 그럼 얘가 끝까지 딱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등호까지 들어가서 최대가.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찾아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정답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아니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잡고 다시 서로소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5분 줄 테니까 풀어봐. 밑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준비, 시작 한번 해보세요.
것들을 봤을 때 서로소라는 건 어차피 겹치는 게 없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범위로 주어졌을 때 웬만하면 범위로 보는 게 좋고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됐죠?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됐죠? 자, 우린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116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116쪽에 약간 좀 새로운 개념들이 있죠. 예, 추가적인 개념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오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16쪽의 추가적인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좀 융단폭격으로 쏟아집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그래서 개념이 융단폭격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잘 구별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됐죠? 정의를 구별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얘가 뭐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얘네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야. 됐죠? 활용은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해볼 거예요. 됐죠? 지금 일단 얘가 뭐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걸 정의를 할게요. 봐봐. 칠판만 보세요.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정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 우리가 어떤 집합을 잡을 건데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애 중에 보통 이렇게 여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 바운더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여기 바운더리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원소를 잡아줬을 때 나오는 그 원소의 경계선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원소의 경계선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집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줘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태초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가 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라는 거는요. 그냥 이겁니다.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후보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그라미. 그걸 우리가 보통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체 집합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분 집합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 집합의 후보가 되는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그 부분 집합의 후보가 되면서 얘네들이 우리는 기준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준 집합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얘네들의 기준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 기호를 우리가 보통 뭘 이용해서 표현하냐면 여기 U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U자를 보통 이렇게 쓸 건데 그럼 이게 뭐야? 그냥 이게 기준인 거야. 다시 뭐야? 그럼 얘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전체 집합에 없는 것들은요? 애초에 없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없는 건 애초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여기 있는 전체 집합이고 그럼 나는 여기 안쪽에 이제 그러면 내가 두 개의 집합 뭐 A라는 집합도 그리는 거고 여기 B라는 집합도 그리는데 이번에 어떤 애들을 조금 부정해보고 싶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아이들. 그럼 나는 여기는 A라는 집합을 잡았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친 게 합집합이고 얘네들끼리 겹친 걸 얘기해주는 게 교집합이야.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A라는 집합을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갑자기 내가 어떤 게 궁금해진 거냐면 나 이제 이 A가 아니고 싶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 궁금해하는 집합이 뭐냐면 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얘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돼. 라고 하면서 나오는 A를 제외한 나머지들만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얘기해 줄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집합을 불러주는 이름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누구의 남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에서 A를 빼고 남은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남은 집합에서의 그 남다라는 걸 한자로 여라 그래요. 여. 남을 여자 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남을 여자를 쓰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그 한자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붙여주는데 그때 그 한자어로 붙인 이 집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전체를 기준 잡았을 때 얘만 아니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여집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여집합도 밑줄을 좀 그어봅시다. 그래서 여집합은 밑줄 기준에서 누구한테 속하지 않는 집합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잡아준 A라는 집합이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게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하고 그 여집합의 기호를 보통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보통 여기 위에다가 대문자 C자를 올려줍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영어로 따지면 complementary 뭐 이래요. complementary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의 대문자 C자를 떼운 겁니다. 맨 앞 글자 C를 떼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준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됐죠? 그럼 차집합이라는 건 뭐니? 라고 하면은 봐봐. 그럼 보통 우리 차집합이라는 거는 빼기 집합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그럼 A에서 B 집합을 빼고 남은 것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에서 B를 뺐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앞에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A 집합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기준 집합에서 누구 날려버리면 되냐면 뒤에 거 다시 B라는 친구를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B라는 집합 요 친구를 제외하고 남은 집합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준에서 여기 뒤에 거를 빼고 그러니까 뒤에 거를 제외하고 남은 집합을 얘기해 주는 게 사집합입니다. 납득됐습니까?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의로 따지면 밑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빼기 B라고 쓰게 되면은 그냥 앞에 거 중에서 뒤에 거 날려버리고 남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우리 앞에 있는 기준에 속하지만 뒤에 거에는 속하지 않은 집합 이걸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결국 누구야? 여기서 봐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준은 그럼 앞에 것이 되어야 돼? 아니면 뒤에 것이 되어야 돼? 앞에 거. 그러니까 여기는 A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가 기준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 빼는 거냐면 B 빼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B랑 겹치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누구 빼는 거냐면 여기 교집합만 빼고 남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을 지워. 그러면서 남게 되는 여기를 얘기해 주는 게 차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차집합은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까지 배우면 집합의 연산 4가지는 다 배운 거야. 그럼 집합의 연산 이거 말고 더 없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는요. 단순하게 정의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적인 정의들을 좀 잡아드렸고 그럼 일단 얘랑 조금 친해져 보라는 의미에서 얘를 먼저 좀 같이 봅시다. 그래서 얘를 좀 같이 한번 보고 가게 되면은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여집합이랑 차집합이라는 친구를 조금만 더 친해져 봅시다. 얘랑.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조금만 더 친해져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 잡아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U, A가 1, 2, 3, 6, B가 2, 3, 5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집합에 대해서 첫 번째 A의 무슨 집합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1번 A의 무슨 집합 찾아달래요? A의 여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기준이 A가 되어야 돼? 아니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돼? 그치? 얘는 전체 집합 중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집합에서 그러면 누구 날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A의 원소를 날려? 아니면 A가 아닌 것들을 날려? 그치? A를 날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A의 원소들 1, 2, 3, 6을 지워버리세요. 이게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1, 2, 3, 6 지워버리면 남는 게 몇몇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4, 5 남지. 그래서 여집합은 4랑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집합이 아닌 것들만 찾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되는 것들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봐봐. 두 번째 건 비차집합의 A죠. 그럼 여기선 기준이 누구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 그러니까 집합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구를 날려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A. 그러니까 뭐야? 아, 그럼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얘랑 겹치는 것만 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얘랑 겹치는 거 빼면 누구만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2, 3 두 개가 날아가면 되겠지. 그럼 남은 건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2, 3 날아가니까 5만 남죠. 그래서 얘네 차집합은 그래서 5만 남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단순하게 정의 쓰는 건데 봐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되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얘기했지. 맞아요? 그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여기입니다. 지금은 좀 정리하실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 옆에다가 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증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증명부터 좀 이해하시고, 그 증명부터 이해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외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얘네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기 전에 집합의 성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의 경우는 사실 부분집합 관계로만 얘기하면 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건 내가 애초에 연산법칙 할 때 설명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여집합과 차집합은 연산법칙을 설명하기 이전에 얘네들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고 해서 사실 얘네들은 교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설명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봐봐.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야. 야, 나한테는 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여집합을 구했어. 즉 내가 아닌 애들을 찾았대. 그럼 이거는 뭐 끝났지. 근데 이거에 나는 다시 여집합을 구해볼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아닌데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찾아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닙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아니고 아니하다. 이거지. 그럼 아니고 아니하다. 그럼 이거는 아니다야 아니면 나다야?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하다. 그러면 맞다야 아니다야? 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문장으로 잡아볼래? 자 야유하지 마. 니네 둘이 야유하지 마. 형철이는 잘생기지 아니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거지. 봐봐. 이 문장이 있다고 쳐봐. 이게 요 멘트를 설명하기 참 좋은 멘트예요. 형철이는 잘생기지 아니하지 아니다. 이거 영어 지문이 항상 이런 스타일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형철이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야? 나는 아닌데 아니다야. 그럼 결국 나란 얘기 아니면 내가 아니란 얘기야? 응. 나는 아닌데 아니다. 그럼 결국 나는 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결국 우리가 긍정을 나타내준다. 이 워딩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국어를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 성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수학에서 이거를 연결을 해보는 게 여집합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 보면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한 아님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한 아니다. 그럼 결국 나는 내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중부정을 해서 여집합을 2번 때리면 그냥 내가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내가 아닌 애들의 반대를 찾으라는 건 결국 나인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1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2번째를 잡아주게 되면 그럼 이것까지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럼 이제 얘네들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U가 전체 집합이에요. 즉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기준이 아니문이다 라는 거를 찾아달라는 집합인 거야. 그럼 전체 집합이 아닌 걸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내가 기준이 아닌 것들을 찾아달래. 있어요? 그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바운더리를 여기까지로 잡았는데 이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건 없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성질. 그래서 여집합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없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의 반대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반대말은 다 됩니다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여집합을 구하면 나예요 라고 잡아주는 게 2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성질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장난을 많이 쳐봤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잡아줄 수 있냐면 여기는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전체 집합 U에다가 누구를 빼고 남은 거를 보는 거냐면 A 빼고 남은 걸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전체 집합 U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 바깥에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다시 뭐야? 그럼 이게 여기를 원하는 게 여집합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준다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전체 집합과 A 집합 사이의 차집합의 관계로 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기준을 잡아주게 되는 여기 앞에 있었던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더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기 전체에서 A 집합을 빼고 남은 나머지 이게 여집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 세 번째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 좀 장난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그럼 이러면서 이제 좀 치게 되는 여러 가지 장난들이 좀 있는데 잘 보시면 그럼 여기 있는 요 여러 가지 장난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얘기하는 게 저기 2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별표 좀 치시고 이거는 의외로 되게 많이 쓰고 연산법칙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쓰는 게 2예요. 그러니까 2는 별표 좀 한 3개 정도 써주고 가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2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쪽을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이 4개 정도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주구장창 써요. 그러니까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들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A에서 차집합 B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A 차집합 B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벤 다이어그램은 내가 가지고 있는 A랑 여기 있는 B 그리고 얘네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전체 집합 U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주는 거냐면 날릴 거 다 날리는 거지. 맞아요? 그럼 A차 집합 B라는 거는 실제로 어디를 보는 거야? 라고 하면 B를 제외한 A만 찾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만 찾으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를 오히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차집합을 조금 더 국한해서 봐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차집합을 조금 더 국한해서 보자. 이게 1번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이 그림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실제로 나는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을 때 B를 다 날린 거야? 아니면 둘의 교집합만 날린 거야? 교집합만 날린 거잖아. 여기 겹치는 것만 날린 거잖아. 그래서 얘를 차집합으로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A에서 둘의 교집합을 그냥 뭐 한 거냐면 그래서 뺀 거랑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교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로 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로 보면 이거 멘트 좀 이해해봐. 그럼 이거 차집합이란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질문. A의 원소는 맞아 아니야?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첫 번째. A의 원소는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A의 원소. 이거는 맞는 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는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누구는 날려버리고 남은 집합을 얘기하니까 B랑 교집합은 어차피 같은 말이지. 교집합을 날렸다라는 얘기는 이 교집합이 B로 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그냥 누구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교집합을 날리면 돼? B만 날리면 돼?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얘만 날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를 잡아줬을 때 그때 집합 B의 원소는 아니다 라는 걸 잡아주시면은 돼. 됐어요? 그러니까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거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가 여집합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의 원소는 맞는데 B의 원소는 아니다라 그랬으니까 아닌 거를 우리가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그만인 거지. 그럼 얘네들의 여집합 관계로 봐서 우리가 얘네들을 같이 잡아줄 수 있더래.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둘은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따로 만족해야 되니까 같이 만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집합을 구한다야 합집합을 구한다야 같이 만족해줘야 되니까 같이 만난다 겹친다지.
겹치는 게 교집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자. 차집합을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해서, 그럼 난 얘네 가지고 있었던 합집합으로 잡아줘도 되는 거지, 여기 사과. 그럼 여기 있는 사과 모양의 합집합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합집합을 잡아줬을 때, 그럼 합집합에서 우리는 순수한 A 혈통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주황색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구만 날리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이 날리면 되지. 그래서 얘 빼기 B.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몰라도 돼. 마지막 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건 몰라도 되고, 아마 여기까지 내가 설명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증명하는 거는 다 뭐로 증명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그게 가장 현명해요. 됐죠? 그래서 실제 증명법은 그건 아닌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게 여러모로 편하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 맞춰서 우리가 정답을 완성해 보시기만 하면은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개념을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꼭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쓸 거니까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주세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선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시게 되면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합 문제에서 특히 원소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식으로 푸는 게 좋다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열심히 그림 그려라야. 그럼 집합에서 그림은 뭐밖에 없어요? 집합에서의 그림은 뭐밖에 없죠? 그치, 벤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는 벤 아저씨를 열심히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 집합에서 주어져 있는 거를 하나씩 채우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현재 무슨 집합 줬어요? 제일 먼저. 앞에 무슨 집합 줬어? 전체 집합 줬으니까 나한테 기준을 잡아준 거죠. 그럼 기준을 먼저 그려. 폭넓게. 그래서 나는 1부터 9까지를 하나씩만 채우면 돼. 됐어요? 나머지들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없는 거야. 거기에서 나는 A랑 B 집합을 줬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 교집합도 있네요. 그러면 얘네들 A랑 B를 겹치게 그려야 돼요? 아니면 둥 떨어지게 그리면 돼요? 겹치게 그리세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서로소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도 되거든? 서로소면? 근데 서로소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소가 아닐 수 있고 특히 쟤처럼 대놓고 교집합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이렇게 겹치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A, B 이렇게 겹치게 그려준 다음에 하나씩 뭐 하면 되냐면 채우면 돼요. 이제 숫자들을. 됐어? 그럼 하나씩 채우는 거야.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영역 여러 개 끼는 게 좋아? 아니면 하나 끼는 게 좋아? 영역을. 하나 끼는 게 제일 만만해요. 왜? 숫자 그 자리에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그리고 여기 전체를 4번으로 잡으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을 토대로 봤을 때 제일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있어? 1번, 2번, 3번. 몇 번이야? 얘가 제일 만만하지. 왜? 교집합은 여기서 몇 번을 얘기하니까? 여기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나 얘기해요? 이렇게 채우면 돼. 다시 뭐야? 그럼 7은 자리 잡았으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봐봐라. 누구만 아니면 돼요? 이건 누구만 아니면 돼요? 아니지. 이 기호만 봐봐. 그럼 여기 기호를 봤을 때 얘가 여집합이니까 아니면 되는 거야. 누구만 아니면 돼? 아내 집합만 아니면 돼야. 그럼 아내 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이거 U자니까. 이거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뭐야? 합집합만 아니면 돼. 원소들을 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그럼 합집합만 아니면 돼야. 합집합이 어디 있는데? 이거잖아. 그럼 뭐야? 얘만 아니면 돼.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 2, 3번만 아니면 돼. 어디야? 여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몇몇몇이라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몇몇몇? 2, 4, 6이니까 여기 써주고 2, 4, 6 지우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우고 그럼 남은 거 이제 저거 하나 남았네요. 그럼 니네가 이제 해석해줘야 되는 건 하나? 아하. 그래서 나는 쟤
B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잡아보자. 얘는 못 빼기 뭐라고? 이건 못 빼기 뭐예요? B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는 땡! 이제부터 말장난이야. 잘 봐라. 그럼 앞에 거 B니까 B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B를 가지고 있는 거, 즉 여기 빨간색이야. 맞아요? 근데 이 빨간색과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거 찾는 거야. 근데 누구를 찾을 거냐면 A인 거 찾아야 되냐면 A가 아닌 거 찾아야 돼? A가 아닌 거. 그럼 봐봐. 이 빨간색 중에서 A가 아닌 건 2번이 아니면 3번이야. 3번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주는 게 이거야. 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읽어보니까 얘가 순수비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차집합으로 표현해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차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얘는 B에서 A라는 집합을 빼고 남은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B 차집합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 게 3과 5였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 5까지 찾아서 지우면 그럼 남은 숫자 189가 남아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안 채운 게 1번이지. 그러니까 난 여기는 1번에 189를 채우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래서 1, 8, 9를 여기다 채우면 집합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집합 A는 1번이니까 아니면 1, 2번이니까? 1, 2번이 집합 A예요. 그러니까 1, 2번은 다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잡아주시고 그 채우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쭉 풀어보세요. 여기 7번. 그래서 여기 5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해볼게요.
지원이도 여기까지 가면 잡혀요? 가면 잡혀요? 여기 개념이 중요해.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개념 확실히 잘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8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계속 활용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어떻게 감 잡으면 되는지만 보세요. 됐죠? 그래서 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만 잡으면 돼. 딴 거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좀 봅시다. 자, 그때 집합 A도 있고 집합 B도 있는데 지금 얘네들 보아하니까 딱딱딱 걸리는 게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바로 이해합시다. 그게 바로 으뜸 조건 주면서 출발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으뜸 조건 줬어요. A 집합 줬고 B 집합 줬어. 쟤네들은 관심 없어. 근데 뭐 줬어? 밑줄. 뭐 줬지? A-B는 우리 이제 집합으로 가면 이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차집합이라 그래요. 집합에서는 차집합이라 그래요. 밑줄. 그래서 A 차집합 B가 5야. 그럼 이 밑줄을 그어놓은 저 멘트만 이해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럼 저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집합이 생겨. 그럼 내가 기준 잡아줘야 되는 집합이 A 집합이니 아니면 B 집합이니? A 집합이야. 그럼 A 집합에서 누구 집합의 원소들을 다 날려버리면 그만인 거야? B 집합의 원소들을 다 날려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잡아준 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서 누구의 원소들을 다 빼는 거냐면은요. B의 원소들을 다 빼고 남은 나머지들을 읽어주는 게 답이 되는 거라서 그럼 A의 원소에서 B 원소 빼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누구만 남았다는 얘기가 된 거니까 5만 남았다. 다시. 그럼 얘가 5라고 주어졌을 때 이 세 개는 다 날아가야 된다는 소리다 아니면 날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날아가야 된다야. 근데 여기는 2, 3을 얘네 둘 중에 하나로 맞추기에는 가지수가 더럽게 많아. 그래서 우린 B 쪽에만 있는 애를 봤더니 B에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친구가 있어. 숫자가 그래도 하나는 줬어. 갑자기 누구 줬어요? 2, 3 줬어요? 4 줬어요. 4. 그럼 여기는 4는 여기 앞에 있는 얘를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되지. 왜? 지금 여기에 얘를 줬다는 건 인간적으로 얘가 5랑 똑같을 수 없고 3이랑 똑같을 수 없고 2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2, 3,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란 얘기인데 근데 얘도 어차피 지워져야 되는 친구잖아요. 그럼 지워져야 되는 친구는 여기 오른쪽에만 가지고 있었던 친구로 짝 지워주면 되겠지. 이런 아이디어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짝을 그렇게 지워주시게 되면은 끝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a제곱 마이너스 5가 그래서 나는 4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a제곱은 그래서 9.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a 값이 2개. 그래서 몇과 몇 중에서 그치 3과 마이너스 3 중에서 그럼 답이 되는 거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답 되는 거 찾아주는 게 두 번째니까 그럼 답 되는 걸 찾으러 갈 거고 그럼 답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보았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얘네 우리 서로 같은 집합했을 때처럼 하나하나 짝 지어져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 라고 연결하는 방법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잡아주는 A가 3이야. 그때 내가 3이라는 조건을 줘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A 집합이랑 여기 있는 B 집합을 하나씩 찾으면 되지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 3 집어넣으면서 나는 여기는 2, 3, 그 다음에 5고 얘는 어차피 3 집어넣으면 9 빼기 5 하니까 4가 되는 것까지 나왔을 때 밑에 거를 그대로 완성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4, 그 다음에 A 대신에 3 들어가니까 3 빼기 1에서 2, 그 다음에 6 빼기 3에서 3. 어머? 얘 차집합이 누구만 남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네 차집합은 이것만 남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방법이에요. 됐죠? 얘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뭐 하자? 풀어보자. 됐어요? 그래서 8번, 8-1번 선문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이렇게 잘 정리해 두세요. 됐죠? 이제는 이제 12강으로 넘어갑니다. 11강 123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반적인 뭐 아이디어들은 잡고 가시는 것 같으니 그럼 이제 좀 이제 응용을 좀 해볼 건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11강의 내용은요,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여기 연결돼서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여기 있는 요 11강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들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내가 상기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네 가지. 그러니까 뭐뭐뭐뭐 배웠냐면 여기 같이 한번 보자. 앞에 봐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연산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슨 집합 배웠지? 연산 4개. 첫 번째 무슨 집합? 아니 그 부분집합은 연산이 아니에요. 합집합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웠죠? 합집합과 교집합과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지금 2개? 그치. 남은 집합, 여집합, 그리고 뺀 집합, 차집합. 이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됐죠? 봐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야 되는 건 뭐냐?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여기 11강은 이 네 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수학이 아니라 그냥 진짜 얘네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어떤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그 그림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지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집합은 쉬웠을 거야. 왜?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배우게 되면은 집합은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렇다 해가지고 얘네가 막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 일단원에 있었던 원, 평이동, 대칭이동 걔네들보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마 언어 쪽을 여러분들이 좀 잘했다면 그래서 언어랑 좀 관련이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면 아마 여기를 하는 데는 그닥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긴 할 거예요. 여기는 보통 헷갈리기는 해요. 말장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말장난이 좀 심한 파트라서 어떻게 좀 잡아주시는 게 좋냐면 얘가 하고자 하는 말장난에 안 걸리면 돼요. 그리고 얘가 보통 이거야. 봐봐. 보통은 단순하게 주면 좋아. 집합을. 그러니까 니네가 얘네들의 교집합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면 니네가 겹치는 거예요. 라는 거는 금방 얘기해. 얘네들의 차집합 하면은 A에서 B를 빼면 돼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 얘네들의 여집합 하면은 우리가 전체에서 A 빼고 남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까지는 니네가 잘한단 말이야. 이거는 잘해요, 다. 근데 얘네들의 말을 바꿀 거야. 즉 얘랑 같은 표현으로 뭐 할 거냐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전체 집합에서 나는 A라는 집합도 뺄 거고 B라는 집합도 뺄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집합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네 겹치는 부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더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사족을 더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갖다 붙일 때 여러분들이 이 멘트들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풀 때 아이디어는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봅시다. 1번부터 바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 적어드릴 테니까 전략부터 우리가 잘 잡고 가시면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들부터 잡을 거예요. 1번부터 우리 여기 4번까지는요. 그냥 내가 한 번에 싹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싹 다 보여드릴 건데 왜 내가 한 번에 싹 다 보여주려고 하냐면 여기는 그냥 많이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프로세스 과정을 좀 이해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혼자 보는 게 좋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는 거에 집중을 할 거라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적으면서 오셔도 되니까 잘 적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꼭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보자. 자, 그래서 여기는 1번을 우리가 지금부터 잡을 겁니다. 그때 1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제발 활용하시면 좋겠는 거는 이거야. 니는 글이 편해, 그림이 편해. 늘 얘기하지만 그림이 편해. 다시 하면 뭐야? 벤 다이어그램을 100%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다 적어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완벽하게 이용해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하시면 그 안에 딸려있는 판단 조건들이 보여요. 그럼 그 판단 조건들을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한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건 반드시 누구로만 그리시면 되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은 아무거나 그리지 않아요. 절대로 니네 머릿속에 있는 걸 넣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그릴 때 가져오는 거는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사용하는 건 여기 주어진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그림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은 하나밖에 안 줬지?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조건 하나밖에 안 줬잖아.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조건. 그치, 밑줄. 우리한테 준 조건은 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뭐야? 얘 좀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나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큰 집합으로 잡는 게 뒤에 거 아니면 앞에 거? 뒤에 거. 이지창 포크 찍은 쪽이 더 큰 집합이니까 이 큰 집합을 A를 뒤로 잡아서 이 A라는 큰 집합 안에 누구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돼요. 그렇지. B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대. 여기까지 증명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한테 준 그림이 이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1번부터 5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A랑 B의 교집합 둘이 겹쳐있는 부분을 읽어보라는 거죠. 그럼 둘이 겹친 부분을 읽어봅시다. 누가 겹쳤어요? B. 그러니까 B다. 1번 맞아 틀려? 끝났네?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바로 증명은 되죠. 그럼 2번 왜 틀렸는지 봅시다. A랑 B의 무슨 집합 찾으래요? 두 번째는요? 합집합이죠. 그러면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그게 교집합이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교집합이야. 합집합은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큰 거. 맞아요? 그럼 누가 더 크니까요? 지금 여기서 더 큰 거는? A잖아.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누구밖에 없냐면 A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B가 돼요? 아니면 A가 돼요? A가 돼. 고치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은 A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은 얘 차집합 구하랍니까? 여집합 구하랍니까? A에서 B에 무슨 집합? 그러면은 기준집합이 앞에 거니까 뒤에 거니까. 그럼 여기서 뒤에 있는 B를 날려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럼 여기서 얘를 날려보세요지. 그럼 얘를 날렸어. 얘를 타노스 마냥 없애버렸어. 그럼 얘를 없애버리고 남은 거를 봤더니 이 남은 게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지금 보니까 남은 게 있다지. 그럼 남은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남은 게 공집합은 아니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땡 이렇게 된 거고요. 맞아요? 그럼 네 번째.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 있는 A가 아닌 거를 읽어줘야 되니까 그럼 얘보다 큰 집합의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네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 집합을 잡아줬을 때 A가 아니었던 거. 즉 여기 있는 1번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B는 몇 번이냐면 3번이잖아요. 그럼 나는 1번과 3번만 합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전체가 될까? 여기가 B였지? 여기가 B였지?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여기는 4번은 전체 집합이 되기에는 불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5번은 애초에 말 자체가 안 되죠? 뒤에 뭔가 빠져있는데 그걸 뭔지 내가 아직 안 채워놨어요. 그래서 5번은 그냥 안 봐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은 그냥 안 봐도 된다. 이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딸려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해봐 직접.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로 넘어가시게 되면 얘 대표형 2번은 별표 좀 한 100만 개 좀 쳐두세요. 이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2번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여기 2번은 시험에 엄청나게 나오는 주제니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골 때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금방 보여. 분석만 잘하면.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 뭐 해주는 거에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석, 다시 뜯어보는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2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는 집중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좀 쳐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요 별표 한 4개 정도 쳐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아요. 잘 봐. 얘는 그래도 조금 한번 연습을 좀 시켜볼 테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좀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나한테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이 좋습니다. 뭐래요? 전체 집합 뭐래요?
자연수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숫자를 쓰는 무모한 짓을 하진 않아야 되겠죠? 자연수는 겁나 많으니까. 그럼 내가 자연수의 부분집합 A, B, X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는 어쨌든 A도 있고 B 있고 X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나는 A 집합도 줬고 B 집합도 줬어. 그나마 다행이네. 얘네들을 줬다라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석해야 되는 조건이 밑줄.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 두 개가 바로 뭐냐? 여기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를 줘버렸습니다. 밑줄을 그어주시고 얘네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정리하셔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럼 그 개념부터 적어 놓은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면 그나마 좀 쉽게 풀리는 게 있을 겁니다. 해석이 가능한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 적으세요, 지금부터. 여기는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어야 되는 조건이 이겁니다. 얘네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성질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 여기서는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교집합과 합집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주어집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니네 지금 배워서 알아.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가 큰 집합이야? A가 큰 집합이야? B가 훨씬 더 크고 A는 그 B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집합이 이거야. 그러니까 B 주어져 있고 그 B 안에 A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 형태죠. 그러면 나는 이 그림에서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이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내가 너네한테 궁금해하는 게 뭐야? 그럼 나한테는 어쨌든 집합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집합에 대한, 여기 있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 두 개의 집합에 대한 나는 연산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연산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에 대한 교집합도 구해볼 수 있고 얘네들에 대한 합집합도 구해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교집합과 합집합부터 떠올려 봅시다. 그럼 교집합은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포괄하고 있는 거 찾는 거니까. 겹치는 거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만 봤을 때 겹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A야. 그러니까 둘의 교집합은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A. 다시 뭐예요? 포크를 찍은 집합이 교집합입니까? 아니면 포크를 받는 집합이 교집합입니까? 포크 찍은 쪽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여기 A가 그래서 교집합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부분집합은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런 멘트적인 장난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이고, 그럼 두 번째로는 합집합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둘 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니까, 그럼 A가 됐건 B가 됐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A예요, B예요? 좀 더 큰 집합이 B지. 그러니까 얘네들 합쳐놓으면 다 여기로 들어가지 않아?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여기 있는 얘가 되겠다라는 걸 잡아주면서 얘네 합집합 구하면 그래서 나는 얘가 B지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B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A를 교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하면 B는 큰 집합이네? 그럼 여기 있는 큰 집합이 포크를 받는 집합이고 그 포크를 받는 집합이 합집합의 원소가 됐대. 이거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크를 받는 집합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집합이 되었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이게 합집합이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떠올려 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걸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멘트에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있는 저 멘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멘트를 잡았을 때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A랑 X의 교집합을 구하는데 구했더니 X래. 이걸 멘트를 그냥 해석을 해봐. 됐어요? 그럼 이 멘트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겹치는 게 누구였던 얘기니까? X였던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하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뭐야? 얘는 저거구나.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야. 삼박자로. 그래서 여기는 얘는 삼박자로 연결이 돼야 되므로 그래서 얘부터 연결하시면
그래서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다? X가 A에. 그치. 포크를 찍는 쪽이 큰 집합인데 큰 집합은 교집합에선 쓰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집합이 큰 집합이었던 거고 그 큰 집합이라는 A 안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걸 해석해주면 되냐면 X가 들어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X는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게 1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잡았더니 아하, 그럼 같은 원리로 봤을 때 그럼 일단 이거부터나 해석해봐 먼저. 그럼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한 거랑 X의 합집합을 구한 것은 이번에 또 X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두 번째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를 잡아줬을 때는 이번에 합집합이 더 큰 집합이니까 아니면 교집합이 더 큰 집합이니까. 더 큰 집합은 항상 둘 중에 뭐니까? 합집합이 더 큰 집합이니까. 그럼 이번엔 누가 더 크다는 얘기가 돼요? X가 더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X가 더 크다? 그럼 이것도 얘 보니까 얘랑 연결되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또 제 부분집합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을 것 같지? 이렇게 해서 링크를 지어주시면 결과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지. 이렇게 연결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저거지. 연결되지. 그래서 얘네들 연결해주게 되면서 마지막. 그럼 나왔네. 아하. 그럼 포크를 찍는 쪽은 앞에 집합이다? 뒤에 집합이다? 포크를 찍는 쪽은 앞집합 아니면 뒤집합? 앞에 거.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포크를 찍는 쪽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X한테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이 둘을 합쳐보는 게 마지막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멘트와 여기 있었던 이 멘트를 합쳐보는 게 마지막 연결 과제야. 그러면 얘네들이 겹치고 있는 게 X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볼 거야? X를 보려고 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지금 이제 삼박자의 라인업으로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앞에 거 뒤에 거를 나란히 읽어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란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X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한테는 저기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들어가더래 라는 거를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X한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X가 누구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걸 잡아주면 되는 거라서요. 이게 A의 부분집합이 되면 됩니다. 라고 잡아주게 되면서 게임 종료죠. 게임 셋이지. 왜? 연결지은 게 정답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X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2의 몇 제곱개야?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몇 제곱개? 그치. A의 원소가 5개니까 5제곱개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5제곱개 중에서 누구를 날려버려야 된다는 소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그럼 이게 보면 그림으로 먼저 다시 한 번 더 이해해봐. 니네가 지금 이게 처음 배우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A 잡고 B 잡았을 때 오히려 우리는 B가 아닌 거랑 A의 교집합 찾은 거지? 그럼 누구야?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지. A이면서 B가 아닌 거는 1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여기 읽은 게 답이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이거네? 그러면 여기 4, 5를 버리고 남은 1, 2, 3을 반드시 가져라 아니면 가지지 말아라? 가져라. 4, 5 버려야 되는 거니까. 1, 2, 3, 4, 5 중에서 4, 5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1, 2, 3 얘네들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얼마 빼주면 되냐면 2 빼주면 돼요. 3 빼주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5 빼기 3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개. 정답은 4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데 봐봐. 지금 요 멘트가 니네가 지금 처음 보는 멘트예요. 여기가. 근데 이게 교집합과 합집합의 정의부터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부분집합을 저렇게 표현해 줄 수 있대요를 우리가 연습을 해놓잖아.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웬만한 스타일은 다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오늘 시간상 내가 봤을 때 연산법칙 오늘 나가면 니네 오늘 머리 터질 것 같아서 연산법칙은 아마 못 나갈 것 같고 아마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밑에 있는 3개 문제가 있어요. 그거 푸실 때 제발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할 건 좀 이해하면서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고 오늘 끝내는 걸로 할 건데 지금 124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5분 줄 테니까 5분 동안 얘부터 천천히 잘 정리하시고 밑에 것도 잘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연산법칙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리 한번.